저기 제 1장 충론입니다. 충론 여기 경찰의 의부터 쭉 할 텐데, 자, 여러분들 제일 먼저 1번부터 보시면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 그러면은 대륙법계는 시대 구분하셔가지고 각각 어떤 게 남아 있고 어떤 게 빠져나가는지 구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독일하고 프랑스 쪽 구분하지 않는 학생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독일하고 프랑스 내용도 조금 구분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번. 고대의 경찰 개념은 라틴어 폴리티아에서 유래한다. 고대는 포인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치를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 땡이죠. 정치를 포함한 일체의 영역을 의미한다. 기억번 틀렸고. 자, 니은번 경찰국가 시대 적극적인 복리 증진을 위해서도 명령 강제, 경찰권 발동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 디귿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보안경찰 작용을 제외한 영업, 위생, 건축 등의 협의 행정경찰 사무를 어디로 이관시키죠? 일반 행정기관으로 이관시키죠. 자, 이걸 우리가 비경찰화라고 하는데, 거기 독일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두시고, 자, 여러분들 우리 이 비경찰화라는 개념은 2차 세계대전 이후죠. 자, 2차 대전 요거 성질을 잠깐만 보면은 연합국이 영국하고 미국, 그 다음 프랑스였습니다. 자, 그 다음 추축국이 독일, 일본, 그 다음에 이탈리아 정도 될 텐데, 전쟁에서 얘들이 이기고 얘들이 져야 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비경찰화라는 것은 이 새끼들이 전쟁 일으킬 때 항상 경찰권이 강화가 되니까, 자,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들이 경찰권을 약화시킨 과정이 비경찰화입니다. 그럼 독일과 일본은 비경찰화 과정을 거칩니다만 영국, 미국, 프랑스는 비경찰화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이 없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독일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경찰화 과정을 거쳤다. 일본으로 바꾸진 않아요. 아시겠죠? 근데 일본으로 바뀌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자, 독일하고 프랑스를 자주 바꾼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니은번 지문도, 디귿번 지문도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에서는 땡땡땡땡 나오면 그거 틀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비경찰화 과정은 독일이요. 그 다음 우리나라도 비경찰화 과정 거치게 되죠. 일본의 영향으로 경찰권이 강화돼 있어가지고, 자, 비경찰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 1번 경찰의 임무는 소극적인 위험 방지에 한정됩니다. 크로이츠베르크 판결과 관련이 있죠. 떼토 판결은 경찰 개입 청구권이요,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자, 이번 경찰 개념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옳은 것. 자, 1번 경찰 국가에서는 계몽 철학을 사상적 기초로 한다. 자, 두 개 서로 관련 있습니까? 관련 없습니까? 관련 없고, 경찰 국가는 왕권 신수설, 군주 주권론, 그 다음에 법치 국가가 계몽 철학, 천부인권 사상, 국민 주권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계몽 철학 부분 빼버리고 뒷부분이요, 소극적인 치안 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복리 정진을 위한 강제력 행사도 경찰 개념에 포함되죠. 그래서 계몽 철학 빠지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행정경찰, 사법경찰의 구분은 상권 분립 사상에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것이다. 그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는 조직법상 행정경찰, 사법경찰 구분이 명확하다. 아니죠.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아서 보통경찰기관이 양사무를 담당하고 있고, 세 번째,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권한과 책임의 소재입니다. 뭡니까? 국가경찰, 자치경찰, 그 다음에 여기 보안경찰과 협의 행정경찰은 뭐죠? 업무의 독자성,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 4번 영미법계 경찰 개념은 자치권, 그 다음에 친화적, 비례적, 수평적, 그 다음에 역할, 기능을 기준으로 형성된 개념이다. 그 다음에 거기 친화적, 비례적, 수평적에서 이 비례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영미법계에서 경찰은 명령 강제합니까? 아니면 서비스 제공합니까? 서비스 제공하죠. 내가 잠자는 동안 내 국식 대신 지켜준다 그랬잖아. 그럼 너네 월급 많이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월급을 더 많이 줄 겁니다. 이게 비례적이다라는 뜻이에요. 너네가 서비스 제공해주는 만큼 월급 주는 겁니다. 이게 영미법계. 자, 그러면은 2번은 옳은 거 4번 하시면 되고, 자, 3번 1번 봤죠? 그 다음 2번 경찰국가 시대의 경찰은 외교, 사법, 군사, 재정 제외합니까? 포함합니까? 제외.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근데 이번 이것도 제가 시험 칠 때 있잖아요. 모의고사에서 외교, 사법, 군사, 재정을 포함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이렇게 지문 만들어내면 학생들이 이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풀어야 하겠죠. 외교, 사법, 군사, 재정만 보고 내무행정 이것만 보고 자, 답을 찾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제외되면서 자, 경찰과 행정의 개념 분화가 나타나게 되죠. 자, 세 번째. 18세기 법치국가 시대에는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경찰 분야가
제외되고 소극적인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됩니다. 그 다음 4번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자 풍속경찰 2번 3번 영역이죠. 위생경찰, 건축경찰 4번 영역이요. 자 그러면은 4번 영역이 비경찰화야 돼야 되니까 1번 또는 2번 3번 영역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풍속경찰 빠져야 되죠. 자 3번은 4번이 땡이요. 자 그 다음 4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고릅시다. 기억 1530년 제국경찰법 교회 날라가죠. 근데 이 제국경찰법 어디 거더라? 독일에서 제정된 제국경찰법에 의해 자 교회 행정이 제외됩니다. 그 다음 자 님번 영미법계 국가에서 사법이 특별한 분야로 인정되기 시작한 시기는 경찰국가. 영미법계 시대 구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대륙법계 국가에서 자 사법이 특별한 분야로 인정되기 시작한 시기가 경찰국가죠. 자 디귿 현대의 경찰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활동과 더불어 서비스도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18세기 계몽 철학이 등장하고 시민이 주체성을 회복하게 되면서 소극적인 질서 유지를 위한 위험 방지에 국한되고 그 다음 미음번 비경찰화 협의의 행정경찰 기능을 보통 경찰기관에 이관시킵니까? 일반 행정기관에 이관시킵니까? 일반 행정기관에 이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4번은 기읍, 니은 2개 틀렸고 자 그 다음 5번 옳은 것 1번 중세에 이르러 독일에서는 제국경찰법이 제정되고 교회 행정이 경찰 개념에서 분리됩니다. 자, 이를 통해 경찰과 행정의 자, 개념 분화가 나타났다. 분화되어 발전하기 시작했다 나올 텐데 경찰과 행정의 개념 분화는 언제입니까? 경찰국가 시대입니다. 외교, 사법, 군사 재정이 떨어지면서 행정으로 불린다 그랬죠. 일단 1번 아웃, 2번 경찰국가 시대에 이르러 사법이 경찰의 개념에서 제외되죠. 제외. 그 다음 2번 5, 3번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영미법계입니다.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경찰 활동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 발동 범위와 성질입니까? 아니면 역할 기능입니까? 역할 기능. 그 다음 대륙법계가 발동 범위와 성질을 기준으로 경찰이란 무엇인가? 라는 명제. 자, 포인트를 맞추게 되죠. 그 다음에 4번 2차 세계대전 이후 적극적인 복지 분야가 제외된다. 이거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법치국가 시절입니까? 법치국가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자 뭐가 나와야 돼요? 비경찰화와 관련된 개념이 붙어야 됩니다. 외교란다. 자 건축, 영업, 위생, 산림 이게 일반 행정기관으로 이관되어야 되죠. 5번은 2번, 2, 5. 자 그다음 6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 1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자 각국 전통이나 현실적 환경에 따라 다르죠. 자,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법률상의 개념, 제도상의 개념인데, 자, 경찰 제도와 관련된 법이 미국, 일본, 우리나라, 독일이 다 다릅니다. 아시겠죠? 다르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그 다음 2번 실정법상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찰 활동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성질 중심으로 파악합니까? 조직 중심으로 파악합니까? 조직을 중심으로 파악을 하고. 네 번째, 역사적, 제도적으로 발전해온 개념 되겠습니다. 자, 6번은 3번이 땡요. 그 다음 7번 기억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일반 행정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찰활동이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일반 행정기관입니까? 보통 경찰기관입니까?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땡땡땡땡. 자 일반 행정기관 뭐 담당한다 그랬죠? 4번 담당하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 1번, 2번, 3번은 누가 담당합니까? 보통 경찰기관이 담당을 합니다. 그 다음 니은번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란 일반 통치권의 근거, 일반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그 다음 디귿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고 리을번 정보, 보안 가장 대표적인 1번 영역이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속한다. 자, 그 다음 미음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이론적, 학문적 개념입니다. 자, 역사적 개념, 제도상의 개념, 실정법상의 개념, 실무상의 개념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죠. 자, 실무상 확립된 개념, 실무 빠져야 되고. 자, 비읍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는 보통 경찰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의 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2번, 3번은 누가 합니까? 보통 경찰기관. 4번은 누가 합니까? 자, 다른 국가기관이 하니까 다른 국가기관의 명령 강제와 같은 권력적 작용도 들어가죠. 그럼 7번은 기읍, 미음, 가, 마 두 개 틀렸고. 자, 8번
기억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란 특별 권력 관계 내부 질서 유지입니까? 아니면 일반 통치권을 전제로 합니까? 일반 통치권을 전제로 자,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작용이죠. 특별 권력 관계와는 관련이 없고. 자, 그다음 2번 봤으니까 됐습니다. 그다음 니은번도 됐고 그다음 디귿번하고 우리 1번이 왜 순서가 바뀌노? 자, 일단 디귿번 먼저 볼게요. 정보경찰, 보안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1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 마찬가지 조직,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의 성질이고 그 다음 민번 실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헷갈리는 학생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뭡니까? 이론적, 학문적 개념 그거만 기억하라 그랬죠. 그럼 나머지 붙으면은 다 빼버리면 되고. 자, 비읍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는 경찰 조직 외의 작용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4번 영역 포함되잖아요. 경찰 조직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작용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8번은 기역, 미음, 비읍, 가, 마, 바 3개 틀렸습니다. 그 다음 자 9번 1번 보통경찰기관에 의한 서비스 제공 몇 번으로 가야 됩니까? 1번이죠. 1번. 그럼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땡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찰활동이고 자 3번 이론적 학문적이고 그 다음에 4번 사법경찰은 1번이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10번 자 기역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다가 동그라미 형식적 의미의 경찰 중에서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질서경찰, 봉사경찰은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거 맞아요 아시겠죠? 맞는데 여러분들 우리 형식적 의미의 경찰 말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질서경찰, 봉사경찰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2번, 3번, 4번이 전부 다 뭡니까? 명령강제잖아. 명령강제. 그럼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전부 다 뭡니까? 질서경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1번 서비스, 그 다음에 2번, 3번 명령강제이기 때문에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질서경찰, 봉사경찰로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봉사경찰이라는 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 무조건 전부 다 질서경찰이거든요. 그래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다라는 건 다 알고 있을 테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다시 구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광의의 행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의미한다. 사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의미한다. 여러분들, 자, 사법경찰은 1번 영역입니다. 아시겠죠? 1번 영역. 자, 그러면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몇 번입니까? 2번, 3번, 4번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광해 행정경찰, 요 놈, 이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의미하고,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있죠. 서로 앞뒤로 바뀌어 있고. 그 다음, 디귿. 광해 행정경찰은 실무상의 보안경찰입니까? 아니면 강학상의 보안경찰입니까? 강학상의 보안경찰과 협의 행정경찰로 분류됩니다. 실무상 보안경찰은 몇 번으로 갑니까? 1번이죠. 1번. 자, 그래서 요거 실무상의 보안경찰인지 강학상의 보안경찰인지 구분 좀 해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1번 광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목적 임무에 따른 구분. 그 다음에 미음 시점을 기준으로 예방경찰, 진압경찰. 그 다음 비읍번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에 비해 강력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자치경찰보다 국가경찰의 덩치가 훨씬 크죠. 덩치 큰 놈들이 힘 세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강력한 기능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은 니은, 디귿 2개 땡이고 기역, 리을, 미음, 비읍 4개 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11번 1번 건축경찰, 위생경찰, 영업경찰, 산림경찰 전부 다 4번 영역이죠. 비경찰의 대상에 해당하고 자 이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에 의하여 보통경찰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작용을 의미한다. 자 그러나 작용의 성질상 명령강제의 요소가 없는 비권력적 작용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몇 번 있습니까? 1번, 2번, 3번. 자, 비권력적 작용 몇 번입니까? 1번. 그 다음 명령강제 2번, 3번. 그럼 자 여기 비권력적 작용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까? 해당하죠. 해당하고 자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찰활동을 의미합니다. 역사적, 제도적으로 발전해온 개념. 그 다음 네 번째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이론적, 학문적으로 발전해온 개념이고 일반 통치권에 기초해서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 되겠습니다. 자 11번은 2번
땡입니다. 그 다음 12 보시면은 자, 일본 2차 세계대전 이후 비경찰화를 통해 자, 비경찰화 나오면 뭐 나가야 됩니까? 건축, 영업, 위생, 살림과 같은 사본 나가야 되죠. 근데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경찰 작용이 경찰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자, 여러분들 복지 증진 제외된 거 언제입니까?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 그럼 땡이죠. 땡이고. 자, 그 다음 2번. 광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목적 임무를 기준으로 하는 구분이다. 자, 프랑스에서 최초로 법제화되었습니다. 그 다음 3번. 광해 행정경찰은 실질적인 경찰을 토대로 하는 개념이다. 자, 그 다음 사법경찰은 자, 일반적으로 사법경찰, 수사경찰을 의미한다. 그 다음 4번. 보안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지 않는 독립된 고유의 경찰작용을 말하고, 그 다음에 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해야 되죠. 자, 결국 구분 기준이 업무의 독자성,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 여부 기준으로 보안경찰, 협의의 행정경찰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여기 12번은 1번 땡 하시면 됩니다. 1번이 틀렸고. 자, 그 다음 13번. 경찰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국가경찰제도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 1번. 국가경찰이니까 전국적으로 균등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고. 자, 2번. 인권 보장되고 민주성 확보하고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이거 뭡니까? 영미법계니까 자치경찰제도의 장점이죠. 그 다음 세 번째. 통일적 운영과 경찰 활동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다. 자, 그냥 관할에 관계없이 쭉 따라가면서 잡을 수 있으니까 능률성 기할 수 있고. 네 번째, 다른 행정기관과 협조 조정이 원활해집니다. 자, 13번은 2번. 자, 그 다음 14. 1번, 경찰 활동의 목적 임무를 기준으로 광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그 다음 두 번째, 업무의 독자성.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업무의 독자성 또는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 여부죠. 그럼 3번이 틀렸네요.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 여부, 보안경찰, 협의의 행정경찰이고. 평시경찰, 비상경찰은 구분 기준이 뭡니까? 담당 기관, 위해의 정도. 그 다음 네 번째, 질과 내용, 질서경찰, 봉사경찰 되겠습니다. 그 다음 권한과 책임의 소재, 국가경찰, 자치경찰.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15. 목적 임무 및 수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 기억. 현행 헌법과 경찰법에 인권 존중에 대한 명문 규정 있어요, 없어요? 경찰법 제4조에서 아까 봤죠? 그 다음에 니은번 공공의 안녕이란 자, 이중적 개념 일단 나올 겁니다. 개인, 국가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성문법입니까? 불문법입니까? 성문법이죠, 성문법. 자, 그럼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과 같은 개인적 법익과 국가 및 그 밖의 공권력 주체의 제도나 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 법익을 포함한 객관적인 성문법 질서가 침해되지 않는 상태, 공공의 안녕입니다. 그 다음, 디귿, 우리 경찰 있죠. 경찰학에서 이야기하는 경찰은 행정경찰이잖아요. 행정경찰은 가벌성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손해가 발생해야 될 필요도 없고, 위험만 존재하면 됩니다. 근데 그놈의 위험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인식해야 됩니까?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됩니까? 객관적으로 인식을 해야 하고, 객관적인 위험 이외에 국적이나 성별, 행위 능력, 불법 행위 능력, 형사 책임 능력, 가벌성, 그 다음 고유과실, 위법성의 유무, 위험에 대한 인식, 위법성에 대한 인식 다 필요합니까? 다 필요 없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야 아시겠죠? 그냥 객관적인 위험을 기준으로 경찰 개입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럼 디귿번 형법상 가벌성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경찰 활동 가능하죠. 거기 보시면 형법상 가벌성 돼 있잖아. 이 가벌성은 자, 사법경찰이 필요로 하는 게 가벌성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행정경찰은 가벌성, 손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리을번 위험은 그 현실성 여부에 따라 여러분 위험이 현실화되면 뭡니까? 손해입니다. 손해. 자, 그럼 손해에 바짝 붙어 있는 거 구체적 위험,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추상적 위험. 그 다음 우리가 위험을 주관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죠. 그럼 인식을 기준으로 주관적으로 인식하면은 오상 위험 또는 추정적 위험, 추정성 위험이라고 하고 객관적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자, 외관적 위험을 인식을 했거나 또는 위험 혐의를 인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구분 기준과 내용이 서로 교차로 연결되어 있죠. 틀렸습니다. 그다음 미음번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15번은 리을번 하나 틀렸습니다. 그 다음 자, 16번 1번 공공의 안녕이란 법질서의 불가침, 국가의 존립과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 그 다음 개인적 법익의 불가침, 개인의 권리 및 법익의 불가침성을 의미합니다. 자, 오타 있는 거 좀 고쳐놔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번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하고, 손해란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인 상태의 감소를 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위험이 보호 법익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필수적으로 존재해야지만 개입할 수 있다. 땡.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은 여러분들 어떤 위험한 행위가 있죠. 사법규범 위반과 동시에 공법규범 위반에 해당하면은, 자, 우리 경찰은 보충성의 원칙 적용하고 잠정적인 보호에 국한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공법규범에 해당하면은 직접적인 개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참고만 하십시오, 아시겠죠? 16번은 자 3번 땡 하시면 되겠고, 자 17번 1번 공공의 질서란 불문 규범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자 그다음 2번 경찰의 궁극적인 임무는 뭡니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고, 이건 나중에 사회계약서를 나오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생명과 재산의 보호죠. 그다음 세 번째, 법 질서의 불가침과 관련 공법규범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이 직접 개입한다. 사법규범 위반에 대해서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경찰의 원조 없이는 권리 실현이 무효화되거나 사실상 어려워질 경우에 한해 최후 수단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의 권력적 작용과 비권력적 작용은 반드시 개별적인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자, 여러분들 명령 강제와 같은 권력적 작용은 법률 유보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꼭 필요하죠. 대신 비권력적 작용이 있잖아요. 서비스 제공. 자, 요 놈은 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으면 좋긴 한데 없어도 상관없어야 아시겠죠. 그냥 일반 수권조항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권력적 작용은 자, 빼고 권력적 작용은 반드시 개별적인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죠. 자, 17번은 4번 땡 하시면 되고, 그다음 18. 자, 1번 공공의 질서 불문법상의 개념이니까 당연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고 제한적인 사용과 엄격한 통제를 요구받습니다. 그 다음 2번 공공의 안녕에 대한 침해 여부 공법규범에 의해 보호받는 법익 위험이나 침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가 문제된다. 위험이 객관적이냐가 문제가 되지 주관적 구성요건 실현이나 유책성, 구체적 가벌성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국가의 존립의 불가침과 관련 가벌성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자, 경찰 활동 가능하죠. 자, 그다음 여러분들 여기 4번 지문은 저기 지워버리십시오. 지우고. 제가 이거 지문 만들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자, 우리 공공의 안녕 잠깐 보시면은, 자, 공공의 안녕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자, 구성요소 3가지. 첫 번째 법질서의 불가침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국가나 국가기관의 기능성에 대한 불가침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개인적 법익에 대한 불가침, 요렇게 나누죠. 그 다음 제1의 요소는 법질서의 불가침, 요 놈인데, 자, 법질서의 불가침, 우리가 법질서를 공법, 그 다음 사법, 요렇게 나오던수 구분을 하고, 자, 공법규범 위반에 대해서는 자, 공공의 안녕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으로 간주가 되니까 경찰이 바로 개입을 합니다. 대신 사법규범 위반에 대해서는 개인의 문제니까 위험한 거 아니라 그랬죠. 자, 우리 경찰이 개입할 필요 없고, 자, 그 다음 사법규범 위반과 관련해서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국가나 국가기관의 기능성 불가침과 관련해서는 가벌성 개념 이해하시면 되겠고, 개인의 법익 불가침과 관련해서는 자, 우리 경찰이 할 일은 뭡니까? 잠정적인 보호. 자, 그 다음 법원은 어떤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죠? 최종적인 권리구제. 자, 그럼 제가 이거 4번 지문 만들 때 착각해버려가지고 여기 있는 이거하고 짬뽕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면 말이 좀 잘 안 되는데 제가 실수한 거니까 그냥 4번은 지워버리십시오. 아시겠죠? 지우고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제 공공의 안녕 이렇게 정리만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4번 지문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없는 거 그냥 싹 지워버리고, 자, 그래서 원래 틀린 지문으로 4번을 만들어놨는데 그냥 1번, 2번, 3번 다 옳음, 4번은 그냥 없는 걸로 밀어버리십시오. 아시겠죠? 그 다음 19번. 자, 경찰의 임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자, 1번 공공의 질서는 성문법과 불문법 모두에 관련된 개념이다. 땡이죠. 불문법과 관련된 개념이고. 2번
개인의 권리와 법익에 대해서 경찰은 잠정적인 보호와 함께 최종적인 권리 구제. 자, 여기 보시면 개인적 법익, 경찰은 뭐만 합니까? 잠정적인 보호만 하고 최종적인 권리 구제는 경찰이 돈 받아주는 거 아니라 그랬죠? 돈은 누가 받아줍니까? 법원에서 소송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공법규범 위반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으로 취급되고 경찰이 직접 개입을 합니다. 그 다음 사법규범 위반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으나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 3번이 O. 자, 4번.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경찰 개입할 수 있죠. 그 다음 추상적 위험도 위험입니까? 위험 아닙니까? 위험에 해당하니까 얼마든지 경찰의 개입이 가능합니다. 자, 19번은 3번 틀렸어요. 3번이 O. 나머지는 다 틀렸고. 자, 20번. 위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1번 방금 봤습니다.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개입할 수 있다. 추상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개입할 수 있다. 대신 방식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경찰권 발동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객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객관화시키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 자, 3번 외관적 위험. 자, 외관적 위험은 잘 들어야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객관화시킵니다.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 판단을 했는데 위험을 잘못 긍정한 경우라고 나오죠. 자, 잘못 긍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위험해야 됩니까? 위험하지 않아야 됩니까?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은데 자, 무엇이 존재했죠? 살려줘라는 외관이 존재했기 때문에 잘못 긍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럼 그 뜻을 이해하면은 외관적 위험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잘못 긍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외관이 존재했기 때문에 실제로 위험하지 않은데 위험하다라고 잘못 긍정을 해버린 거고, 그 다음에 위험 혐의는 확실할 때 씁니까? 불확실할 때 씁니까? 불확실할 때 혐의죠. 그 다음에 오상위험은 너네가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 판단했다면 외관도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위험 혐의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험을 잘못 추정한 경우를 우리가 오상위험 또는 추정적 위험, 추정성 위험이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은 3번, 4번 이게 옳은 지문이다라는 거 알 수 있으면은 자, 오상위험은 자동으로 걸러낼 수 있을 겁니다. 자, 20번은 1번이 틀렸고, 21 경찰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1번 부분 사회의 내부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자, 예를 들면은 국회 내부나 법정 내부의 질서 유지를 말하는 건데, 이때 우리 경찰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법정 내부나 국회, 의회 내부의 질서 유지하는 애들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까? 걔들이 먼저여야 하시겠죠. 부분 사회 내부 질서 유지는 우리 경찰이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걔들이 먼저고, 협의의 경찰권 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들 협의의 경찰권이라는 거 어떤 개념이냐면은 자, 우리 경찰권을 자, 광해의 경찰권을 구분을 해볼 텐데, 자, 여러분들 이 광이라는 개념 자체가 항상 협의에다가 플러스 알파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협의의 경찰권과 자, 그 다음 수사권 요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협의의 경찰권이라는 것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자,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니까 명령 강제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일반 국민들이요. 일반 국민들에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협의의 경찰권입니다. 그럼 협의의 경찰권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일반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거거든요. 그럼 부분 사회의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정 경찰권, 의회 경찰권, 자, 당연히 그게 먼저고 그걸로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밑에 있는 수사권이라는 것은 자,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해서 자,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게 범죄 수사 수단 있죠. 압수수색, 체포, 구속과 같은 범죄 수사 수단입니다. 자, 범죄 수사 수단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수사권이라고 불러야 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경찰. 요건 사법경찰과 관련된 내용인데 프랑스 같이 구분이 돼 있으면 자, 부산진 행정경찰서, 사법경찰서 나누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두 개를 전부 다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부산진 경찰서라는 보통 경찰기관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협의의 경찰권, 수사권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보시면은 협의의 경찰권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 국민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국회의장의 국회 경호권이나 법원의 법정 경찰권과 같이 특별 권력 관계를 전제로 부분 사회 내부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면, 자, 이건 협의의 경찰권에 안 들어가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협의의 경찰권보다 요놈이 우선합니다. 아시겠죠? 우선이고, 그게 1번 지문이잖아요. 그 다음 4번, 협의의 경찰권은 자연인, 법인, 내국인, 외국인 발동이 가능한데, 일정한 신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제한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외교관. 자, 제한되죠. 자, 21번은 1번이 땡이고, 자, 22. 자, 기획, 외교사절의 승용차 보트 비행기 불가침 특권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가집니다. 님번.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외교사절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간에 출입을 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 미국 대사관에 불났을 때 미국 땅에 불난 거니까 미국 소방관들이 꺼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그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우리가 끈다 그랬어야 아시겠죠? 상태 책임의 대상이 된다. 또 사절의 동의 없이, 자, 연기 쿨룩쿨룩 해가지고 질식하게 생겼는데 그냥 구경만 할 수는 없잖아. 동의가 없더라도 들어가서 꺼내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국제관습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자, 디귿. 경찰의 궁극적인 임무는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땡.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죠. 리을번. 우리나라는 조직법에 작용법적인 임무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특색이 있다. 자,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지문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어야 아시겠죠? 자, 이거 이해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조직법과 작용법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조직법에서는 경찰 조직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하면서 경찰 조직이 수행해야 하는 임무 있죠, 임무. 임무를 규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작용법은 임무를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 말 그대로 작용과 관련된 법이에요. 아시겠죠? 대상, 방식, 한계를 규정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나라 경찰 작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법이 뭡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가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1호부터 땅땅땅땅 7호까지. 그 다음 7호 뭡니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거든요. 그럼 우리 이 부분 어디서 수업했습니까? 일반 수권조항이라는 부분에서 수업을 했을 텐데, 이게 일반 수권조항이냐 아니냐에서 긍정설, 부정설, 견해 대립이 있죠. 자, 부정하는 사람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 요놈, 지금 작용법에 규정이 있는데 이거 작용법이라고 주장합니까? 조직법이라고 주장합니까? 조직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지문으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우리나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작용법에는 조직법적 임무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자, 작용법에 조직법적 임무 규정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자, 조직법에 작용법적 임무 규정이 포함될 수는 없어야 아시겠죠? 자, 임무라는 게 조직법에 규정이 됩니까? 아니면 작용법에 규정이 됩니까? 조직법에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자, 1번 우리나라는 작용법에 조직법적인 임무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특색이 있어야 아시겠죠? 이건 조직법과 작용법의 기본적인 차이 이해를 하시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겁니다. 근데 안 되면 참고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안 되면 그냥 빼버려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미음. 경찰의 사물관할이라 함은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해야 하는 사무 내용의 범위를 말합니다. 그 다음 비읍. 우리나라는 영미경찰의 개념 영향을 받아 범죄 수사가 사물관할로 인정이 되죠. 자, 그럼 틀린 거 디귿, 리을 두 개인데 리을번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23번. 자, 기억 방금 봤죠? 수사는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은 거고. 자, 님번 경찰의 사물관할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해야 하는 사무 내용의 범위. 자, 그 다음 디귿 3조에 규정된 내용은 경찰의 사물관할에 해당한다. 궁극적인 임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다. 그 다음 리을번 경찰법 제3조에 규정이 없더라도 풍속영업장의 단속이나 운전면허증의 발급 같은 거 다 규정 없죠? 대신 누가 합니까? 우리 경찰이 다 하는데 강론에 있는 각 개별법에 의해 얼마든지 사물관할 규정이 가능합니다. 자, 23번 틀린 거 없음. 24 기억 현행 경찰법 제3조 경찰의 사물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우리 경찰법 제3조 보시면은 자, 경찰법 제3조 보시면은 1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있습니다. 그 다음 2호에 범죄의 예방, 그 다음 진압, 그 다음 수사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땡땡땡땡 쭉 치러로 오면 뭐가 있습니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요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럼 경찰법 제3조 잘 보시면은 자, 여기 있는 범죄의 진압 수사입니다. 진압 수사. 자, 이건 수사권 발동과 관련이 있죠. 수사권 발동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또는 범죄 예방 있죠. 범죄 예방이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는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협의의 경찰권 발동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럼 경찰법 제3조가 협의의 경찰권 발동 범위만 규정합니까? 아니면 수사권까지 포함한 광해의 경찰권 발동 범위를 규정합니까? 광해의 경찰권 발동 범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경찰법 제3조는 사물관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수사권까지 포함을 해서 광해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 니은 국회 경위와 국회에 파견된 국가경찰 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국회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 국가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 그 다음 디귿 경찰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 없어도 각 개별법에 의해서 사물관은 인정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 리을번 재판장 요구에 의해 법원에 파견된 국가경찰 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 유지에 관해서 재판장의 지휘를 받아요. 그 다음에 미음번 형법 시간에 다 합니다. 자, 24번은 기억번 하나. 자, 그 다음 요런 부분들은 지문 암기는 필요 없고, 자, 구조만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지문, 자,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다 나올 겁니다. 그 다음 25번.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 1번 냉소주의. 자, 특정 대상 없이, 자, 전체에 대해서 근거 없이 불신하는 게, 자, 냉소주의죠. 개선의 의지도 없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존 클라이니라는 학자가 있을 텐데, 존 클라이니는 경찰들한테 윤리교육을 시켜야 되는 목적 자체가 도덕적 감수성을 배양하고, 그 다음에 결의감을 강화하고 전문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자, 윤리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교육의 목적이 뭐냐? 전문 능력의 함양이다라고 이렇게 바이오하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도덕적 결의의 강화에 있다 땡이고 전문 능력의 함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썩은 사과 가설. 부패의 원인이 경찰관 개인에게 있다고 보고 구조 원인 가설은 부패의 원인을 조직에서 찾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침묵의 규범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내부 고발이 있다. 내부 고발의 경우에는 조직 내의 다른 채널을 통해서 내부적 해결이 불가능할 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 다음 26번 1번 법규와 현실의 괴리가 있을 때도 부정부패 발생할 수 있죠. 혼자 출장 가면서 2명 갔다 왔다라고 출장비 타내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미끄러운 경사로 가설은 사소한 호의가 나중에 엄청난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 놈은 저기 형성제 이론이라는 거 잠깐만 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경찰 부정부패에 관련해 가지고 형성제 이론이란 게 있는데 이게 여태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번에 12월 말에 경찰 간부 시험 칠 때 이 형성제 이론이란 게 잠깐 나왔는데, 지금 우리 작은 호의 가설 있죠. 자, 미끄러워지기 쉬운 경사로 가설, 미끄러운 경사로 가설이라고도 하고. 자, 일반 시민들이 경찰 여러분들에게 작은 호의를 베풉니다. 아시겠죠? 작은 호의. 자, 음료수 5개 이런 거. 자, 이거 부패입니까? 부패 아닙니까? 이건 부패 아닙니다. 아시겠죠? 부패가 아니라 그랬고.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가 나중에 습관화되면은, 자, 큰 부패로 이어진다. 이게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가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주장하는 학자가 누굽니까? 셔먼이잖아요. 셔먼은 작은 호의가 큰 부패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작은 호의를 허용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 셔먼의 견해를 비판한 학자가 누굽니까? 펠드버그요. 자, 펠드버그가 있고. 자, 이 펠드버그는, 자, 우리 그런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슈퍼마켓 주인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너네가 경찰인데, 너네 그냥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순찰 도는 거 보고 안쓰러워가지고 음료수 시원한 거 그냥 유통기한 다 돼가요. 아시겠죠? 어차피 못 파는 거거든. 그냥 짭새들 먹이려고. 너네가 사람입니까? 그냥 집행기관입니까? 집행기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까만 봉지에 음료수 5개 담아가지고 줬거든. 자, 가져가서 먹어. 아이 새끼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요. 지금 이거를 하고 있잖아. 까만 봉지. 자,
아니 화들짝 놀라면서 저 이런 거 받으면 안 돼요 이래야지. 자. 그러면 그래. 그러면 봐봐요. 슈퍼마켓 주인 저는 너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챙겨준 건데 너네가 갑자기 경기를 하면서 이런 거 받으면 안 된다고 막생 지랄을 하는 거라.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더럽겠습니까? 지가 뭔데? 내가 인신 베푼데 네가 왜 거절을 하는데 이렇게 경찰과 시민 사이의 거리가 오히려 멀어지고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펠드버그는 저기 있는 작은 호의는 자 경찰과 시민 사이의 관계를 자 원만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소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봐야하시겠죠. 자 그래서 저기 있는 작은 호의를 형성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형성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경찰과 시민 사이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소재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 펠드버그 자 형성제 이론과 관련이 있고 형성제 이론은 작은 호의의 긍정적인 기능을 강조합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겁니까? 긍정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겁니다. 작은 호의의 긍정적 기능을 강조하는 이론인데 이번 간부 시험에서 자 형성제 이론은 자 작은 호의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야 아시겠죠. 자 그럼 형성제 이론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을 형성합니까? 경찰과 일반 시민 사이의 자 원만한 관계 있죠.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재고 자 원만한 관계 유지하는 거니까 긍정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다시 이거 비판한 게 누구라 그랬죠? 델라트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정부패에서 안 나오던 건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이제 간부에서 한번 나오면은 우리도 같이 체크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형성제 이론. 자, 이렇게 같이 봐두십시오. 그러면은 자, 이번 미끄러운 경사로 가설은 사소한 호의가 나중에 엄청난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이고 자, 세 번째 썩은 사과 가설은 부패의 원인을 경찰관 개인에게 있다고 본다. 전체 사회 가설은 윌슨이 주장했습니다. 부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 전체에 부패의 원인이 있다고 보죠. 3번 아웃. 자, 4번 펠드버그는 경찰이 작은 호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큰 부패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펠드버그는 작은 호의를 형성제로 보고 오히려 자 시민사회와 경찰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 있죠. 원만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27번 부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기억 동료 경찰관의 부패나 비행에 대해서 일일이 참견 도덕적 충고합니다. 비지 바디니 쓰고 그 다음 니은번 윌슨이 주장한 전체 사회 가설은 사회 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고 디귿 셔먼과 펠드버그 어차피 물과 기름입니다.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죠. 셔먼과 델라트르고 자 셔먼과 펠드버그 아니고 델라트르요. 자 작은 호의가 큰 부패로 이어진다. 디귿번 땡 리을번 구조원인 가설의 경우 니더호퍼 로버트 파커가 주장한 거죠. 신임 경찰관들이 고참 경찰관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 전통 내에서 사회화된다 나올 텐데 사회화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학습하고 배운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미음번 냉소주의와 회의주의는 대상 자체를 불신합니다. 불신. 자, 냉소주의는 특정 대상,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불신한다. 반대로 돼 있죠. 회의주의 자에 대한 설명이고 냉소주의는 불특정 대상이요 모든 대상에 대해서 합리적 근거 없이 불신을 하니까 개선의 의지도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럼 27번은 디귿 미음 틀렸고 28번 기억 니더호퍼 로버트 파커 구조원인 가설이니까 조직에서 부패의 원인을 찾죠. 니은번 셔먼 작은 호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펠드버그는 반드시 부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디귿 썩은 사과 가설 조직 부패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고 리을번 클라이니히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전문 능력의 함양. 그 다음 미음 동료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눈 감아줍니다. 뭡니까? 침묵의 규범. 뭐를 해줘도 도덕적 해이는 자 부정부패를 부정부패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조금 쉬셨다가 29분부터 다시 합시다.